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시간 코인에 대해서 UI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UI 화면 중에서도 우리가 트렌드를 분석하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트렌드를 파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트렌드가 아니라 실시간, 즉 리얼타임의 코인 가격의 코인 프라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는 한 달 동안 뭐 예를 들면 그 당일 뭐 아니면 위클리로 뭐 여러분들이 조건에 따라 값은 변경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루 동안 코인이 얼마나큼 24시간 동안 바뀌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하루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코인이라던가 어떠한 실시간으로 투자를 하려면 그 현황을 즉각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를 대비해서 리얼타임에 대한 코인이 즉시 변하는 1초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변하는 그 가격을 우리가 UI 웹으로 만들어 보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실시간 코인 표시에 대한 부분은 UI를 만드는 건데요. 자, 우리 이 UI는 티킨터라는 이 내장되어 있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킨터는 굉장히 유명해요. 파이썬에서 내장되어 있는 파이썬 표준 스탠다드 GUI 라이브러리거든요. 뭐 지금이야 뭐 스트림릿이나 여러 가지 웹앱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 파이썬에서 가장 처음에 태생이 기초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티킨터고요. 그래서 티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EXE 패키지로 뭐 패키징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간단하게 이 화면으로 그냥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그 코인에 대한 가격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화면에 표시되는 앱을 만들 건데요. 사용 문법 자체는 DEF, 이제 함수를 표현하는 DEF죠. 그리고 글로벌.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거예요? 바로 그 전역 변수, 우리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눌 수 있지만 글로벌은 전역 변수로서 실행 코드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이라는 변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스레드, 즉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게끔 무한 반복문을 1초마다 시키기 위한, 즉 1세컨드 기준으로 1초마다 계속 바뀔 수 있게끔 하려고 무한 반복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한 사이트를 먼저 참고를 할 거냐면요, 이 업비트, 우리가 업비트에서 정보를 가져올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우리는 이 업비트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쓸 거거든요.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파이 업비트라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 시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실시간으로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할 건데요. 자, 여기도 거의 실시간 주기로 표현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화면이 계속 이렇게 지금 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이 웹페이지는 한번 렌더링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 구축을 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화면이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이 화면 자체가 정지된 화면으로 계속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뭐 정지된 화면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웹 서버 자체에서 즉각 반응형으로 바뀌게끔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와 있지만 이 내용을 지금 이거랑 동일한지는 체크는 저희가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거의 근사하거나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준으로 보시면 완전히 동일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쓰려고 하는 이 파이 업비트도 이 업비트에서 제공해주는 이 API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완전하게 동일하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1초마다 우리가 업데이트가 거의 리얼타임이죠. 1초면은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실시간 가격은 제가 이거를 그냥 타이틀로 잡아놨는데, 비트코인 실시간 가격이나 이거는 뭐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타이틀이야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잡아줘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닫고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티킨터라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티킨터.
자, 티킨터는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간단한 라이브러리, 이렇게 GUI 환경에 GUI 환경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는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티킨터를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볼 건데, 티킨터는 우리가 설치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설치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가 pip 인스톨을 해줄 필요가 없이 티킨터 자체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불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참을 일단 열어주시고요. 파이참, 우리 파이참 많이 해왔죠? 이 파이참을 한번 열어주시면 저는 이렇게 일단 먼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티킨터의 라이브러리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킨터 뭐 간단하면 간단한 부분인데, 이번 시간에는 티킨터 라이브러리를 쓰면서 이제 파이 업비트까지 이제 실시간으로 호출할 수 있는 API까지 적용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티킨터를 쓰기 위해서 임포트에 티킨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쓸 거예요? as tk 해가지고, 보통 TK로 많이 씁니다. 모듈을 먼저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TK라는 윈도우를 먼저, 우리가 윈도우 환경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즉 이런 창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런 창, 아까 보여드렸던 실시간 암호화폐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화면이 나타났죠. 이 화면 창들이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TK에 TK, 즉 이거는 어떠한 이제 TK 윈도우를 나타낼 수 있게끔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들어 주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이벤트 루프로 사용하는 게 이제 이제 윈도우 메인 루프인데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이 화면으로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린 여기에 조금 꾸며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창 제목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창에 대한 크기도 이제 우리가 그린으로 할게요. 크기도 한번 조절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레이블에 대한 뭐 오렌지로 바꿔서 생성 위치도 좀 조절해 줄 수 있고, 이런 작업들을 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윈도우 타이틀에 우린 어떤 거 할 거예요? 여기에 간단한 티킨터, 간단한 게보다 티킨터 제목이라고 할게요. 티킨터 UI라고 하겠습니다. UI. 티킨터 UI라고 하고, 창 제목 자체는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창에 대한 사이즈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창에 대한 사이즈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윈도우에 지오메트리 있습니다. 이 지오메트리를 해서 여기에 이제 창 크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 300 곱하기 200으로 하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GUI에 대한 부분이 제목이 바뀌었고, 그리고 300, 이제 여긴 200이죠. 300 곱하기 200으로 화면이 조정이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설정을 바꾸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메인 윈도우까지 생성을 했으면 레이블 생성하는 위치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제 어떤 거냐? 레이블을 생성한다는 게,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뭐 레이블을 이제 생성을 하고, 이걸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블 자체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TK에 레이블이라는 걸 입력을 해볼게요. 레이블은 근데 대문자, 앞단에 대문자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우리는 위에서 만든 객체인 윈도우를 넣어주고, 텍스트 자체는 어떤 걸 넣어줄 거예요? 헬로우 월드라고 해볼까요? 헬로우 월드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폰트도 우리가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우리는 RER이라는 걸 쓸 거고요. 글자 크기는 20폰트로 제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왜냐면 이 레이블 자체를 이제 어떤 거에 고정을 빡 해줘야 되잖아요. 이 고정해주는 역할이 이 팩이라는 겁니다. 그 팩을 써가지고 우리가 고정을 해줘야지 실제로 이 레이블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레이블에 팩이라는 걸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위젯에, 이제 우리가 보통 위젯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위젯에 대한 이제 패디, 위아래 여백을 넣어주는데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원하는 여백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한번 5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 여백을 줘서 헬로 월드라고 해서 찍히는 것까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에 레이블 값을 넣어줘서 이제 여기에 패디 값으로 즉 고정까지 해준 게 바로 이 화면이 나타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티킨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예제를 하나만 더 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텍스트가 변경, 즉 반응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화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번 제가 주석 처리를 하고요. 주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함수를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버튼을 눌러서 텍스트가 변경하게끔 반응형을 할 때는 함수를 먼저 생성을 하고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거를 함수의 호출 값에 의해서 값이 변경되도록 하는 게 일반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change text라는 걸로 함수명을 하나 넣어 주시고요. 여기 안에는 그냥 간단하게 레이블에서 config 해가지고 우리 여기 근데 레이블을 우리가 좀 바꿔놨죠. 레이블 자체를 여기서 조금 넣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함수는 지금 제가 착각을 했던 거는 함수는 사실 뒤에서 레이블이라는 값이 나오면 이게 자동으로 빨간 화면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즉 에러가 없어집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레이블에 변수가 선언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여기서 텍스트의 값에 버튼이 눌렸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제목에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그리고 메인 창을 설정을 할 건데 이 메인 창을 똑같이 우리는 위에서 썼던 거 그대로 써도 됩니다. 윈도우 TK 해가지고 우리 개체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윈도우 타이틀은 우리가 한번 다른 걸로 바꿔 볼게요. 뭐 어떤 거 버튼 클릭 예제라고 한번 화면을 바꿔 보겠습니다. 한글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윈도우 매트리는 지오메트리 위치의 이 창화면은 똑같이 300 곱하기 200으로 할까요? 그리고 레이블의 버튼을 생성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넣을 때 이제 레이블의 버튼을 생성을 하는 그 레이블에 대한 위치를 한번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에서 여기서 이제 하면은 없어졌죠? 레이블 변수가 선언됐기 때문에 빨간 게 없어졌습니다. 여기 빨간 걸로 이렇게 쭉 있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TK에 어떤 걸 할 거냐면 레이블 대문자를 해가지고 레이블 안에 윈도우하고 이제 텍스트는 어떤 거래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폰트는 어떤 거래요? 폰트는 우리가 똑같이 아리알의 15 폰트로 해가지고 우리가 15 폰트로 한번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팩을 해줘야지 위치가 고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패디 값은 이번에는 한 20 정도 줄 거고요. 이제 위가 조금 더 이제 여분이 좀 적게끔 이제 위로 좀 고정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버튼 값을 해가지고 버튼의 변수를 처리를 할 걸요. TK의 버튼이란 것도 있습니다. 버튼을 이제 불러오려고 하는 건데요. 윈도우의 텍스트 버튼에 대한 글자는 클릭이라는 거. 클릭이라는 걸로 이름을 이제 넣어주고요. 커맨드에 바로 우리가 위에서 지정해 놓은 함수를 넣어주는 겁니다. 단 주의할 점은 뒤에 괄호는 삭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을 할 준비가 되었고요. 버튼도 역시 고정값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적정한 패디 값을 넣어서 이제 여백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루프를 발생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제 GUI 웹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는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서 제가 한번 클릭을 하면 이거 클릭을 해볼게요.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자마자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서 하니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클릭이라는 버튼을 하니까 버튼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이블의 값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레이블의 컨피그, 텍스트 값이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티킨더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클릭을 했을 때 호출을 해서 이거를 값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이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업비트에 대한 API를 호출해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실시간으로 바꾸는 걸 작업하기 전에 한번 이번 시간에 이 티킨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업비트에 대한 API를 활용해 가지고 실시간 1초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